최근에 핫한 종목들을, 급등주 종목군들을 관심주로 등록을 시켜 놓으세요. 그럼 왜요 갑자기? 왜 그걸 등록시켜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왜 등록을 시켜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요, 주로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주가 없을 때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테마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성장주는 꺾이고 그 다음 주도주가 접어주잖아요. 접어주는 아직까지 매집 구간이고, 이럴 때는 요게 뭐냐면 틈새가 있잖아요. 틈새 구간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제 과도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쪽 주도주와 저쪽 주도주가 바뀌기 전의 과정들 이해되세요? 그 과정에서 조론주들이 이제 소위해서 급등주나 개별주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빠르신 분들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의 그러니까 성장주가 너무나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성장주가 지금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 급등주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장주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돈이 몰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접어주들이 이제 접어주들이 제가 얘기한 미래의 접어주들, 그러니까 미래의 접어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봉상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급등주들이 대부분 다 뭘 해야 돼요? 예, 고점을 맞고 이제 하락으로 하죠. 전환으로 하죠.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급등주에 대한 패턴이나 거래량 분석하고 일봉에 대한 매매 타이밍도 잡는 것도 전문가한테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의 낙폭과 하대주, 그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접어주들이 주봉상, 그러니까 접어주 앞으로 이제 갈 만한 접어주들이 주봉상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는 거와,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급등주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즉 예, 성장 이전의 고펄 성장주, 낙폭과대 성장주,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잡주, 급등주,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그룹들, 이 그룹이 또 하나가 되고요. 이 그룹이.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그룹이 하나 있고요. 이 성장주 그룹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룹은 뭐냐면, 앞으로 상승하게 될, 저퍼주의 그룹의,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주봉, 양봉, 주봉상 양봉.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룹이 이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근데 오늘은 지금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1번이 나오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전의 고퍼주의, 낙폭과대 성장주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잡주나 급등주는 안 꺾여요. 왜냐하면 얘는 주도주가 아니거든. 1번은 주도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은 좀 정체가 돼 있고 있지만 활발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덜 꺾여요. 근데 3번이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이제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주봉상 양봉이 팍팍팍 나오잖아요. 그러면 1번, 2번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메커니즘은 내가 급등주를 하든 안 하든 급등주 그룹은 무조건 보고 있어야 돼요. 거래량도 보고 차트도 보고 움직임도 보고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이 1번과 2번과 3번이 이렇게 서로 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 서로 이렇게 맞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좀 어려워요? 이해되시는 분 7번. 좀 어렵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어떻게 갈까, 내 종목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걸만 보지 마시고 이 그러니까 즉 고퍼주의 낙폭과대 성장주 그룹의 기술적 반등이 언제 끝날까를 보려면 얘를 봐야 되거든요. 얘하고 2번, 3번하고. 그러니까 2번이 고점이 나오는 그러니까 막 이제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고 지금은 치고 나가잖아요, 아직은. 근데 치고 나가지 못하고 헬랑헬랑헬랑 하다가 3번이 갑자기 주봉상 거래가 터지면서 뻥뻥 올라오면 1번은 끝난 거예요. 기쪽 반등이. 근데 1번이 기쪽 반등이 딱 나오고 2번도 좀 살아있는데 3번이 아직 주봉상 거래가 안 터진다 이러면 그거는 1번의 기쪽 반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뭘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큰 순환이 딱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고퍼의 낙폭과대 성장주의 기속 반등, 잡주 급등주 그룹의 상승, 그 다음에 앞으로 상승하게 될 저퍼 그룹의 거래량이 터지는 주봉 양봉. 이 세 가지 그룹이 이제 순차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가 움직였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얘가 움직였어요. 2번이. 왜냐하면 성장주도 떨어져. 그 다음에 저퍼주는 그냥 매집이니까 아직까지 매집이니까 거래량이 안 터져. 그러면 1번과 2번이 다 없는 때는 1번과 3번이 다 없을 때는 2번만 셌죠. 어떤 거? 이것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매매할 때 내가 이게 언제까지 살아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는 성장주도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퍼주도 못 올라가고 이러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안만 계속 땡기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번이 조금 지속이 된다. 제가 얘기했던 2300선에서 2300선에서 2400선까지 계속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2300선에서 2300선까지 기속 반등이 계속 나온다 이러면 그때쯤 되면 잡주나 급등주 그룹이 이제는 예전보다는 힘이 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1번하고 3번이 다 못 갔기 때문에 과도기 테마로서 2번이 제일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안 테마니까. 근데 오늘 보면 1번이 세잖아요. 위메이드 맥스 이런 것도 막 위메이드 맥스 25% 가고 막 낙폭가주 다 땡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공매도 청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땡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잡주나 급등주 괴롭이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막 좋았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약간 약해지죠. 힘이 약간 약해지죠. 그죠? 근데 만약에 다시 잡주나 급등주가 막 올라가면서 쫙 가버리면 아마 얘 기술적 반등 제한될걸요? 더 못 갈걸요? 그 세 번째는 앞으로 상승하게 될 저퍼주 그룹이 거래량이 막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주봉상에서 터지면서 이제 나 시작한다라는 신호를 딱 보낼 때 무조건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그럴 때 되면 1번, 2번은 무조건 다 팔고 나와야 돼요. 왜? 얘가 주도주로 부각되는 순간 1번, 2번은 더 이상 대안 테마가 안 돼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설명드렸는데 어렵진 않는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테마가 지금 꺾여 보이나요? 지금 이 테마가 지금 오늘 보시기에 꺾여 보이나요? 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적 반등이 이게 계속 진행되면 돈이 1번 쪽으로 좀 몰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2번은 조금 약해지죠. 근데 만약에 잡주나 급등주 그룹이 계속 세게 차고 나가버리면 1번은 낙폭과의 기술적 반등이 또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 3번이 만약에 주봉상 거래 막 쳐버리고 올라가면 1번, 2번 다 죽어버려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강 때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런 걸 통해서 시장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퍼 그룹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딱 비교해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 부분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정 부분 바람을 읽는 거죠. 작은 의미에. 큰 의미의 바람을 읽는 거는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이런 건. 근데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잡주가 가고 급등주가 가면 이것만 봐요. 이것만. 그 다음 낙폭과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이것만 봐요. 이것만. 그러니까 그 하나만 꽂혀갖고 오늘처럼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가 막 올라가면 게임저가 막 올라가면 그것만 막 봐요. 그것만.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장은.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의 섹터가 죽어야지만 1번이 가든 3번이 가요. 특히나 3번이 만약에 거래량이 주봉상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 버리면 1번, 2번 다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미래 테마기 때문에. 미래 테마가 올라가 버리면 과거 테마나 과도기적인 테마는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거 테마도 기술적 반등이니까 1번, 2번은 약간 힘이 약해졌지만 아직 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아직까지 올라오진 않아요, 지금은.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렇게 시장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려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번에 급등주를 공부하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을 왜냐하면 제가 저퍼주를 이제 앞으로 발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퍼주를 발굴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그룹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럼 잡주나 급등주 그룹이나 낙폭과대 성장주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한 일단은 이쪽 그룹주들이 일단 못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쪽 그룹 어떻게 해요? 매집을 반만 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어차피 물려있으니까 올라오면 현금 고점에서 현금 잘 틀고 나오면 되고 이쪽으로 좀 하고 있다가 그리고 얘들이 고점 정도 신호가 되면 얘가 분명히 그룹의 주봉이 양봉상으로 빡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뭐 하면 됩니까? 추가 매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메커니즘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알려면 각각의 섹터의 메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메인은 여기에서 메인은 뭡니까? 낙폭과대의 성장주의 기술적 반등의 메인은 뭐예요? 여기에 메인은 뭐예요? 여기에 메인은 뭐냐고요? 당연히 옛날에 핫했던 종목이겠지. 그럼 옛날에 네이버가 핫했겠어요? 카카오가 핫했겠어요? 당연히 카카오가 아유 대답을 안 하시고 한번 보세요. 네이버는 예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지만 보세요. 이게 양봉과 음봉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이 주봉에 양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음봉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한번 보세요. 올라갈 때 좀 다르죠? 월봉을 볼까? 이게 월봉의 카카오고요. 월봉의 이게 네이버입니다. 어떤 게 더 섹시해요? 카카오가 훨씬 더 섹시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게임주에서 펄어비스 볼게요. 자, 이게 섹시해. 올라갈 때 이게 섹시했어요? 아니면 위메이드가 섹시했어요? 위메이드 맥스가 섹시했어요? 아니면 위메이드가 섹시했어요? 위메이드가 섹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 핫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기속 반등할 때도 핫하게 올라오겠죠. 세게 올라오겠지. 그러면 얘는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네이버는. 그러면 카카오하고 여러분들이 뭐만 보면 돼요. 예,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만 보면 돼요. 얘가 얼마나 세게 연속적으로 올라오는지만 보면 1번 그룹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2번 그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핫한 종목도 올려놓으면 돼요. 안 꺾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휴마시 상한가 들어가는데 못 꺾여. 한미그룹 또 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1번, 2번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3번 그룹의 종목들만 알게 되면 3번 그룹의 종목들만 알게 되면 이 종목군들이 주봉상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1번하고 2번은 뭐가 돼요? 고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의 고점을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을 딱 보고 그룹으로 딱 구분해갖고 그 그룹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만 딱 보면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그룹이 있죠. 마지막 그룹이 뭐예요? 하나의 그룹이 뭐예요? 마지막 그룹이. 관련주. 이게 환경 관련주잖아요. 얘랑 하나 있죠. 뭐죠? 얘랑 하나 더 있는 게 뭐죠? 방산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그룹을 구분할 때 요 네 개만 딱 구분해 놓으면 시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 말? 자, 동의하신 분 7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있더라도 펄어비스 같은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려도 1등주를, 낙폭과대주도 1등주를 물려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세게 올라오지. 그 다음에 잡주나 급등주도 1등주 그룹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먼저 꺾여야 나중에 이게 완전히 꺾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나 방산주는 이제는 주도주로 부각될 일은 한동안 없죠. 왜? 당분간 박스권 장세죠. 왜? 한 번 뭐니까 시세를 주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기술적 반등하고 나오면 애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애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50%, 40% 물렸는데 기술적 반등이 끼끗해봐 20%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팔아? 못 팔지.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아마 물려서 또 계속 희망 고문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에 핫한 종목들은 얘하고 2번, 3번밖에 없는 거죠. 1번이나 4번은 어차피 1번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묶여버리고 4번은 좀 시간적인 흐름이 있어야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한 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2번하고 3번이 시장에서 메인이겠죠. 근데 3번이 주봉상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딱 나와버리면 2번 죽어버리겠죠. 근데 지금 2번이 죽어요? 2번이 죽고 있나요, 지금? 이거 말고도 최근에 핫한 종목이 있는데 2번이 죽나요? 안 죽잖아요, 지금. 뭐가 죽어 있어요? 이게 뭐가 죽고 있어? 안 죽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니까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아, 저렇게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거 보이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제가 펀더멘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무거운 얘기를 했고 오후에는 좀 가벼운 얘기, 시장의 메커니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깨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급등주를 공부를 했던 이유는 이제 그거예요. 앞으로 제가 급등주를 매매할 수도 있지만, 아, 이런 메커니즘을 보려고 급등주를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파도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려고. 이거를 이번에 특강 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특강 때? 이 정도면 특강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특강도 하고, 뭐, 하여튼 4주나 5주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쪽은 미래 저평가주는 매집을 해야죠. 일단 다음 주도인데. 그게 언제 꺾이는지는 우리가, 어, 충분히 알 수가 없으니까, 차트로는. 이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질문. 요거와 관련해서. 오후 1시에서 토요일 날 오후 녹화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특강 끝나고 나서 만약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특강은 녹화 방송을 보면 되니까. 그리고 5주 무료 방송은 그냥 4주 무료 방송은 그냥 다음 주부터 들어오면 되니까. 특강 하신 분도 언제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토요일 날 특강을 하는데 녹화 방송 볼 수 있으니까요. 특강 이후에 들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특강 때 들으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니까 좀 낫죠. 네. 또 질문. 가격은 55만 원에요. 할인 쿠폰 5만 원 주고 동영상은 제가 계속 만들죠. 만드는 것마다 제 웹아드에 올려놓고 가입하신 분들한테 문자로 웹아드 비밀번호를 얘기합니다. 예, 예. 그리고 특강 끝 한 달이니까요. 그리고 어, 15일 날 특강 진행하고 라이브 방송 5주나 이렇게 한 달 무료로 제공되고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1번의 기술적 반등이 끝나면 그리고 3번의 접어주가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딱 생성되면 그러면 1번, 2번 다 꺾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은 다 꺾일 거고 1번하고 4번은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주도주 확 바뀌어 버리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아직 얘들 안 꺾였어요. 어, 짱짱해요.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접어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전이라는 거죠. 매집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잘 틀고 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성장주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잘 털고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 다음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을 매집을 해놓고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는 종목들 따라서 매매하면 되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됐나요? 네. 또 질문. 아니 4,500명씩 들어왔는데 질문이 없어요. 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궁금한 게 없네. 참 이상하네. 예, 제가 매번 보고 느끼지만. 예. 그래서 급등주 패턴을 제가 이렇게 항상 넣어 놓습니다. 저는 올해는 하락장이 끝난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하락장이 끝나는 것 같고요. 제 예상이 맞다면 앞으로 강한 종목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떨어질걸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게 하락하는 것만 없으면 질질질 흘러내리는 거는 주도주는 많이 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봉을 하나 보시면 코스피 연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낯선 연봉. 코스피 연봉 보면 이게 코스피 연봉인데요. 이게 연봉이거든요. 이게 연봉인데요. 그러니까 저점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저점이 만약에 2000선 초반까지 온다 한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안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만 떨어지면 주도주는 크게 영향을 안 받죠.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지수가 반등을 그렇게 크게 못해서 만약에 이대로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이게 크게 만약에 길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면 내년에는 이 저점을 또 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까지의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예. 그죠? 예. 그래서 저는 2000선이 살짝 무너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2000선이 안 무너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세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의 흐름이 아닐까. 그러니까 연봉을 보면 대충 그런 생각은. 어느 전저점? 여기? 여기? 이 전저점요? 코로나 때 전저점? 아니면 이거요? 이건 당연히 무너질 수도 있죠. 내년 상반기가 저점인데. 저건 당연히 무너질 수도 있죠. 그건 당연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야죠. 당연히 무너질 수 있죠, 이거는. 예. 이건 당연히 무너질 수 있죠, 이거는. 근데 이게 무너질 때 이렇게 세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이니까 떨어져서 무너지면 그 주도주는 영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는 너무 세게 떨어졌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지. 이 속도감만 없으면 속도감만 없이 떨어지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아요. 예. 어, 그러니까 1750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혼자만 그렇게 믿으시면 되죠. 우리한테까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요시킬 필요는 없고 그렇게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번 주도주인 이거를 반 정도는 매집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경기 침체는 벌써 반영이 다 됐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는 반영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유럽발 악재입니다. 미국은 탄탄하고요.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월가에서. 미국은 걱정 안 한다고. 은행 시스템이 탄탄하다고. 유럽이 문제죠. 미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이 문제죠. 유럽. 그래서 유럽발 악재. 이번에도 왜 파운드와 한번 출렁거려 버리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아까 서영수 이사가 그 얘기를 했죠. 미국은 강달러도 있고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다. 근데 이렇게 강달러가 돼버리면 신흥국이나 유럽은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달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강달러가 해소되지 않는 형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발 리스크보다는 저는 유럽발 리스크가 만약에 시장이 한번 더 떨어진다면 떨어질 수 있고, 이거는 하나의 가정인데요. 러시아가 만약에 핵전쟁을 한다. 이러면 이제 1800선이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낮죠.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친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한다. 아니면 유럽의 대마가 하나 쓰러진다. 이 세 가지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나리오만 아니면 저는 1800까지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1900, 1800까지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한다? 유럽의 대마가, 이 중마도 아니에요. 대마예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리만 플러스 정도 돼야지만 대마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저는 별로. 그거는 저퍼주 그룹이 어디 섹터가 어떻게 변경 어디 섹터 좋을까 그거는 제가 특강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죠.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외교 전문가나 아니면 그 지정학적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야지. 제가 전쟁이 끝날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거는 외교 전문가도 잘 모르던데요. 러시아 전문가도 잘 모르던데. 예.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무안하잖아요. 아니, 답변이 못하는 건데 답변 못한다고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질문 받으면 또 와운의 전문가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답변을 막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그렇죠.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전문가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그것도 아는 걸 모르는 걸 또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끝나기 전에 못 가기도 하겠지만 벌써 경기가 인플레이션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 얘기잖아요. 레이 달리오니. 4번.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다는 거는 저도 그렇고요. 이건 전쟁 유무를 떠나서 이제는 좀 그 부작용이라고 얘기했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렸던 부작용,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아마 우리를 좀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시절에는 무조건 좀 미래형 저퍼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단단한 그런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어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싸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 그게 제가 보는 미래형 저평가주인데 이런 종목들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형 니프티 30 장세라고 그랬죠. 니프티 30 장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황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공부 많이 합니다, 저. 공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랑해도 되잖아요. 예. 공부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큰 흐름이 변할 때는 진짜 공부 많이 합니다. 예.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미래형 저평가주는 과거처럼 그렇게 저퍼주로 분석하면 안 된다고. 예. 아까 녹화 방송 보세요. 예.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녹화 방송 보시면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저평가주가 굴뚝주라든지 뭐 PBR 여기 있잖아요. PBR 개념도 약해지고요. 그냥 주가가 급락해서 퍼가 낮은 것들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무리하게 시장을 예측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까처럼 그룹을 딱 정해놓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룹에서 어떤 하나의 섹터가 확실히 약해진다라고 생각하면 혹은 3번이 세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면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것도 모르죠. 오늘 단기 상승인지 계속 상승하진 않지. 근데 모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예측을 하자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외국인들 수급하고 하반기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다르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 수출입 증가율도 지금 2.8을 찍었어요. 45에서 월별 수출 증가율이. 그래서 이 정도면 내년에 한번 마이너스로 갔다가 바닥을 찍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올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까지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저점을 더 찍지 않을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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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은 방송 자주 안 나오셨는데 그동안 주식 매매 잘 안 하고 쉬고 계셨나요? 저 주식 매매 못 하는데요. 어, 오, 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와우넷 전문가로 등록되면 전문가는 주식 매매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그 주식 매매는 못 하고요. 그리고 방송 출연을 잘 안 하시는데 쉬고 계셨나요? 근데 방송 출연은 잘 안 한 게 아니고요. 잘 안 했죠. 근데 제가 방송을 안 좋아합니다. 출연하는 거를. 그러니까 23년 정도 한국경제TV 출연했으면 이제 별로 안 하고 회원들 지금 주식 비중 59%에서 60%
그러니까 현금 비중. 죄송합니다. 현금 비중. 오늘 기준에서 59에서 60%고요. 지금 주식 비중이 49에서 50%입니다. 거의 매매를 안 했습니다. 저희 유료회원님들. 중장기 종목은 한 종목만 편입해놨어요, 지금. 저희도, 저희가 갖고 있는 거 얘기하면 안 됐구나. 이거는 또 불법적으로, 이건 안 돼. 죄송합니다. 그거는 내일 특강 때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중장기 종목은 하나 갖고 있어요. 아직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중을 좀 많이 실었어요. 주식 비중이 49에서 50%인데, 그 한 종목에 저희가 13%를 지금 비중을 수익 중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 한 종목에 중기 종목 한 종목에 지금 13%를 실어놨습니다. 물론 낙폭과대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제가 단고는 놔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있죠. 현재 유료 회원님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특강하고 앞으로 이제 중기 종목들을 이런 종목 있다 이런 거 모아갑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됐나요? 또 질문. 뭐든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죠. 오늘 편하게 우리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이런 거 저평가 앞으로 어떻게 고를 것인지 어떤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종목 어떤 것들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가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니까 혜택이 이번에 좀 많잖아요. 장이 안 좋다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와우넷에서 원래 이렇게 혜택을 많이 안 주니까 그건 안 되죠. 머니 풍선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그 특강에 가입했던 분들은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 특강 가입하신 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분들은 이거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당연히 섹터도 안 되죠. 섹터를 얘기하면 다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100% 해고치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근데 가입하신 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올해는 저희가 거의 안 했어요. 매매를. 1월 달부터 저희가 시장을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저기서도 얘기했잖아요. 거의 안 했습니다. 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했지만 거의 부정적으로 시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이거 지금 상한가 들어간대요. We made max. 잠깐만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올라갔을 때 핫했던 종목들이 떨어질 때도 더 좋죠. 제가 지운 거 아닌데요. 제가 안 지웠는데요. 관리를 이게 와우넷에 지금 관리하신 분들이 지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영영님 이게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너가 참 없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막 함부로 의심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좋을까요? 제임스 영령님? 그러니까 저는 그 안 좋다.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채팅창을 보면서 내용에 상관없는 것들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그거 왜 지웁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예. 그리고 제임스 영령님, 채팅창에 글을 이제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게 앞에서 강의를 되게 진지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할 때는요, 최소한의 이게 사회생활에서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예의라는 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답변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너무 예의를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제임스 영령님. 그리고 막 채팅창에서 카카카카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되게 제가 관리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뭔가요? 이게 다른 그런 방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는 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임스 님이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오해를 했네요. 이렇게 한마디면 끝날 거를 뭐 진짜 황당하네 카카카카 이러시면 안 되죠. 예.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제 한 번 더 올리시면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말고 좀 시장과 관련된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질문에서 올렸잖아요. 저희는 그 올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주식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다. 거의 안 사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관리자분께서 그걸 또 삭제한 것 같고 저보고 자꾸 삭제했다고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이상한 논리 아니고. 예. 제임스 영령님이 이겼고요.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상한 논리 맞습니다. 예. 시황 관련한 질문. 이거는요. 저보다 저기 천메스 기종님 그보다요. 그 예, 저기 뭐냐면 그 키움 정권의 유튜브 보시면 키움 정권의 서영수 이사라고 있어요. 이분의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분 영상이 부동산이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데 되게 막 이게 박식하세요. 그래서 바젤 관련한 영상도 있어요. 저보다 부동산 쪽 훨씬 더 이쪽이 그 전문이라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게 유튜브에서 유명한 그 영상을 소개시켜 주거든요. 서영수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분은 제가 이게 그 며칠 전에 머니 인사이드에서 발표했던 있죠? 그 1부, 2부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아.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아하는 저는 리스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먼트 차원에서 이분 영상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참고하고 막 그런 게 보기 때문에 저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 예. 예. 그렇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모든 대표님들 시험과 열정. 그러니까 보세요. 중심님께서 이렇게 저러면 이렇게 여기 참가하시는 그 회원님들이 저렇게 해주시면 저도 막 정말 밤새워서 공부했던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희 방은 진짜 이렇게 교양과 정말 이렇게 젠틀한 게 막 묻어나는 그런 방이었으면 좋겠어요. 무방을 하더라도.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방은 모르겠는데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모든 분들이 좀 젠틀하고 좀 이렇게 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막 이렇게 막 예전에 저도 20대, 30대는 방송만 하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옛날 왜 그랬나 싶고 그거 이겨서 뭐 하나 싶고 막. 예. 상대를 존중하고 이렇게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에 가면 막 강퇴시키고 그런데요, 그러던데, 그건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또 막, 또 그 전문가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피우면서 막 채팅창에 카카카 이런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다가 힘이 빠져요. 예.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배도 될까요? 달식인 지금쯤이 투자 적기가 왔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투자 적기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PBR 0배 있죠? PBR 0.7배, 0.8배 있죠? 예. 그 정도 라인이면 역대적으로 다 이렇게 바닥이 됐기 때문에, 종목은 잘 사면, 좋은 종목은 이제 조금씩 사도 될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담그고 있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지수가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주도주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해서 시장 또 대응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는 아직까지 장담 못 하겠지만 저는 좋은 종목들 조금씩 사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퍼주를 조금씩 이제 살려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양봉상승님. 양봉심님도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채팅창에서 이런 분위기. 시장도 안 좋고 다들 손실이 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논쟁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간에 저도 최고의 시향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고의 시향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가능한 한 좀 품격 있는 질문과 품격 있는 액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놓친 게 있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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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올해는 전체 조직서부터 신경받다고 생각해야 되죠. 저희가 계좌가 큰 손해 났다고요? 아닌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머니풍선님? 저희 계좌 큰 손해 난 거 없는데? 지금, 본인이요. 그럼 모르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저희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와우넷 전문가로 있는 형태로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도 제가 와우넷 전문가에 쉴 수는 없잖아요. 어, 어, 그래요? 저처럼 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어,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는 다른 전문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 다른 전문가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저 얘기만 하시죠. 예. 저는 또 저 얘기하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예, 그쵸,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올해 좀 보수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중기적으로 좀 물려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갖고 있는데, 현재 주식 비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중이 많은 종목도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선방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시장이 좀 저점에 오면 저 퍼즐 사서 좀 어, 내년에는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부터 시장을 얘기할 때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얘기했고. 근데 저는 내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죠? 예. 선물 요즘 안 합니다. 예,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PBR 0.87대에서는요, 주식을 사지 파생 안 합니다. 해지 안 합니다. 제 원칙입니다. 지난번도 한 말씀 드렸죠. 시장이 저평가일 때 함부로 해지하다가 예전에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저평가일 때는 절대로 해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선물 매매 요즘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럼 아까 머니풍선님, 예,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다른 전문가까지 제가 코멘트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그런 아직 실력이 아니라서, 예, 제가 다른 전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좀 리스크를 좀 올해 내내 좀 많이 그래도 우리 낙폭과대주 좀 물린 종목도 있어요. 저희도.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어,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파생을 해갖고 막 해지를 막 아래 방향으로 배팅을 안 했다면 주식으로는 참 힘든 시장이었죠, 올해. 예, 방산주들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예. 오전 설명한 미래형 접어주국과 주도과 어제 나스닥 반등에서 유사한 모습 보였다고. 아니요, 아니요. 어제 나스닥이나 오늘 우리 시장은 낙폭과대주들이 갔죠. 그러니까 접어주가 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과 관련한 낙폭과대주가 간 거지 저퍼주가 간 게 아닙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룹을 제가 3개로 구분했고 4개로 구분했고 오늘 지금 1번이 가장 핫했고 1번, 2번이 가장 핫하죠. 그리고 3번, 4번이 아직 핫하지 못하네요, 오늘은. 그죠? 그러니까 3번은 아직은 매집인 것 같고 4번은 한번 시세를 내서 좀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정체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이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어, 아, 올해 제가 계속 투자 전략을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사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연말부터 산다니까요. 저 퍼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PBR 7, 8대는 좋은 주식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스닥 만선 무너지면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어제 CPI가 딱 발표되고 나서 만선이 딱 무너질라 그러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만선이 사실 무너졌으면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CPI를 딱 발표가 됐는데 갑자기 선물이 3% 떨어져갖고 막 하락하더니만 갑자기 또 반등을 탁 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주말에 내일 또 공부하고 내일 특강 때 얘기하고 이제 쭉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말에 공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전략을 또 어떻게 바꿀지 제가 고민을 해봐야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저희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은 싫었고요. 매매하기가. 제가 계속 무방에서 얘기했죠. 6월까지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지금도 주식 비중이 지금 현금 비중이 59%에서 60%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금 비중만 59에서 60%까지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나요? 예. 만선을,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만선 이하 정도면, 만선 이하 정도면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저평가된 건 아니고요. 아직도 미국 증시는 좀 비싸요. 근데 강달러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나스닥 10,000선 정도면 우리 시장이 2,100선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PBR 0.7배, 0.8배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무방할 때 그랬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벌써 1,800선까지 다 가격이 떨어져 버렸다. 지난주 금요일 날 무방 보셨죠?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1,800 간다고 얘기할 때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요때 제 유튜브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영상이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1강, 2강, 3강.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수는 2100선이지만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가 이미 1800선 가격대에 왔다. 기억나세요? 예. 제가 지난주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나는 지수가 1800선 왔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카카오 도전은 4만 원대 정도면